이번 시간에는 유초중등 교육기본 통계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분들은 반드시 시청을 부탁을 드리며 각급 학교 담당자 중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조사를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조사하는 항목들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학 장표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법인 등록번호 이제 입력 대상에서 휴원교, 폐원교가 제외되었습니다. 기존에 조사되었던 유치원 환경의 이제 제공 서비스 항목명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선택 항목 중 특수학급이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일반 현황, 학교 세부 유형에 선택 항목 중 기타가 제외되었습니다. 학교 개학 장표의 입력 화면을 보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학교 세부 유형의 선택 항목 중 이제 기타가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자료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등록번호 입력 대상에서 이제 휴원교, 폐원교가 제외되었습니다. 휴원교, 폐원교의 법인 등록번호는 이제 정확한 조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료 활용도도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환경에 이제 기존에 제공 서비스라는 항목명을 갖고 있었죠. 제공 서비스의 항목명이 이제 유치원 방과 후 과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항목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 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 중에 특수학급 보이지 않죠? 특수학급이 제외되었습니다. 특수학급 운영 현황은 유치원 조사 장표인 연령별 원화수 및 학급 현황에서 파악이 가능하므로 학교 개학 장표에서는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교원 현황 장표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교원 경력, 호봉, 교원 자격 취득 방법, 초빙 현황 항목이 강사 조사 항목에서 이렇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제 교사 중 시간제로 계약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시간 신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원의 변동구분의 퇴직 상태, 휴직 상태 이제 선택 항목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와 각중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과정 항목이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담임 구분의 학급 선택 항목이 이렇게 단시학급, 복식학급에서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원 현황 입력 화면을 좀 살펴보면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직위가 강사인 경우 기간제, 주당 교육 활동 외 업무 시간 수 요 항목들만 조사 입력 항목에서 제외를 하였는데요. 올해에는 이제 자료의 활용도랑 신뢰도를 고려하여서 교육 경력, 호봉, 교원 자격 취득 방법, 초빙 현황까지 조사 입력 항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즉, 이 직위가 강사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항목들이 입력이 제외되는 항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제 교사 중 계약 형태가 시간제인 교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시간 항목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즉 여기 보시면 이제 기간제 여부를 기간제로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형태를 시간제로 체크하신 교원들에 대해서만 이제 조사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기간제를 체크하시고 이제 전일제를 체크하신 교원들은 요 근로계약 시간 항목이 입력하니 비활성화 처리가 돼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를 체크하시고 형태를 시간제로 체크하신 교원들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ECD 국제교육지표 사업과 관련하여 항목 추가 요청이 발생해서 이렇게 추가된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 구분의 선택 항목들이 변경되었는데요. 퇴직 상태가 기존의 8개 구분에서 7개 구분으로, 휴직 상태가 7개 구분에서 16개 구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교육부 소관부서에서 자료 활용을 위한 개선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 항목들이 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와 각중학교 교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수업과정 항목이 신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OECD 국제교육지표 사업과 관련해서 항목 추가 요청이 있어서 항목을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이 항목은 이제 특수학교, 각중학교 교원들만 조사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 이외에 학제 그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 자체가 비활성화 처리가 되니까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임 구분의 그 학급 이제 선택 항목이 기존의 이제 단식, 복식에서 일반, 특수, 순회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부 소관부서에서 자료 활용을 위한 개선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지금 특수랑 순회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희 교원 현황 요 장표 자체가 이제 특수 학교에 있는 교원들에 대한 화면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일반 학교에 빠져 있는데요. 특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학제들에서는 여기 일반, 특수, 순회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연수 이수 장표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연수 종류의 구분 항목 중 이제 이렇게 9개 연수가 이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연수 이수 입력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 연수 종류에 9개 연수까지 포함돼서 총 5개 구분으로 조사가 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9개 연수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9개 연수는 나이스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항목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또 다른 연수 종류와 좀 중복 가능성 등 좀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항목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입력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교원의 연수 전체 횟수를 이 연수 종류에 다 맞춰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학교 시설 장표가 있는데요. 그 학교 용지, 건물 현황, 실용도별 현황, 기숙사 현황, 냉난방 현황, 에너지 사용량, 컴퓨터 보유 현황, 학교 도서관 현황.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요 시설 관련된 장표들이 휴원교, 휴교, 그리고 휴원 뭐 이런 데서도 입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정확한 조사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어쨌든 그 휴교와 그 휴원한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요 장표를 올해부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원 현황 장표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지금 직원 현황 장표에서 그 직종이 이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인 경우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직접 입력하였으나 이제 올해부터는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이제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조사하는 항목들에 대한 이제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각 학제별로 조사하는 항목들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치원에서 조사하는 그 연령별 학급 현황 장표에 그 학급 구분의 구분 항목이 이제 특수순회학급 하나의 항목에서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이제 세분화되었습니다. 입력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특수학급이랑 이제 순회학급이 하나의 항목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특수학급, 이제 순회학급으로 항목을 각각 분리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제외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국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조사장표인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과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의 입력 기준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단식학급,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의 기준이 작년까지는 인가 기준이었죠. 인가 기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편성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급의 항목명이 보시면 뭐 학급이 이제 학급 반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편성학급 현황으로 조사했던 장표가 인가급 현황으로 장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입력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까지는 연령별 학생 현황을 입력을 할 때
기준이 이제 인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정확한 인가 기준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이스에서도 이제 편성 기준으로 학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연령별 학생 현황 입력을 할 때 입력 기준을 이제 인가 기준에서 편성 기준으로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작년까지 이제 학급이라고 써 있는 항목명을 이제 학급 반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복식학급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 기준을 이제 인가 기준에서 편성 기준으로 변경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항목명을 이제 학급에서 학급 반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에 조사했던 이제 편성 학급 현황 장표가 인가 학급 현황 장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연령별 학생 현황이라는 장표들의 입력 기준 자체가 인가 기준에서 편성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성 학급 현황을 조사하던 것들을 이제 인가 학급을 조사하는 장표로 인가급 현황이라는 장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인간 학년별 학급 수치를 입력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에 인과과정 구분의 구분 항목에 유치원과 전공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특수학교의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 입력 화면인데요. 인과과정 구분에 작년까지는 유치원 전공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유치원과 전공과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입학 현황, 이제 고등학교랑 고등공민학교는 입학 정원 및 입학 현황 장표입니다. 일부 구분 항목들이 좀 삭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분 항목들이 이렇게 삭제가 되었는데요. 입력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정원 내, 정원 외 작년에는 구분이 있었는데 그 구분도 삭제가 되었고, 여기 구분 항목들 중에 좀 삭제된 항목이 외국학교 수학자, 정원의 입학자, 재편입학자라는 항목들이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구분은 나이스 입학 메뉴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했을 때는 저희 나이스 원자료를 다 가져와서 입력할 수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이스 입학 메뉴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이런 항목들을 이제 제외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장표에 그 졸업자 항목이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직접 입력 항목이었는데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자 항목이 작년에는 정보공시 연계 항목에서 제외되었었죠. 연계 항목이 아니었지만 올해 정보공시 연계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진학자 구분 항목이 작년에는 이제 전문대학부터 해가지고 각종 학교까지 이렇게 조금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전문대학, 대학교로 이렇게 좀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계학과 여부라는 항목이 좀 신규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직업계학과 여부의 이제 YN에 따라서 입력 대상과 정보공시 연계가 좀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입력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입력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졸업자 항목이 직접 입력 항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졸업자 항목이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이렇게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졸업자 항목 같은 경우에는 원자료 취합은 해오지만 자료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원자료 취합 항목 같은 경우에는 원자료 취합을 해오더라도 수정이 가능한데 이 졸업자 항목 같은 경우에는 원자료 취합을 해온 다음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그쪽에서도 나이스 학적자료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졸업생 수를 그 조사랑 이제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자료 취합을 해오고 이제 자료 수정을 하지 못하시도록 이렇게 좀 막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계약과 이제 여부 이 항목이 좀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직업계약과 여부 항목은 이제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쪽에서 미리 이제 조사 대상을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직업계약과냐 아니냐. 그래서 직업계약과냐 아니냐 정보를 저희가 미리 가져와서
여기서 자동으로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Y 혹은 이제 N으로 세팅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직업계학과가 이제 Y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 자격 취득자 요 항목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비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직업계학과인 경우에는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에서 이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자격 취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다 비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직업계학과가 N이다 이런 경우에는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기본통계에서 이제 졸업자부터 해서 전체 항목들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취업자 항목이 이제 정보공시 연계 추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직업계학과 아까 이제 Y인 경우에는 기술 자격 취득자만 입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업계학과가 Y인 경우에는 이제 연계 대상이 아니고 이제 직업계학과가 N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전체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 이 취업자 항목이 이제 정보공시 연계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분 항목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전문대학,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진대학, 각중학교로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이제 저희가 어떤 자료 활용도와 이제 정확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구분을 이제 전문대학, 대학교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조사하는 이제 다문학생 현황 관련된 이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24개 국가 구분이었는데 올해는 18개 국가 구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력 화면을 살펴보시면 이제 작년까지는 여기 국가 구분이 24개 국가 구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소관부서 쪽의 요청에 따라서 이 국가 구분을 이제 18개 국가 구분으로 좀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조사 항목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통조사 항목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 정원 장표에 엑셀 업로드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정원 장표에 복수 직렬 및 정원을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에 엑셀 업로드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직원 현황 장표 호봉 항목을 이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이제 호봉을 입력해야 되는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호봉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좀 입력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인 경우에 이제 직렬 항목을 직접 입력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바뀌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전문직 및 교원 현황 장표에 변동 구분에 퇴직 상태 8개 구분에서 7개 구분으로, 휴직 상태 7개 구분에서 16개 구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입력하는 조사 항목들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공립 임용시험 실시 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상으로 하는 장표입니다. 이제 장표명이 임용시험 실시 현황에서 국공립 임용시험 실시 현황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이 항목이 이제 직접 입력 항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구분에 이제 영양교사라는 구분 항목이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임용시험, 작년도까지는 임용시험일이라고 이제 항목이 있었는데 임용시험 연도로 항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항목에 작년까지는 유공자, 지역, 없음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의사상자 등과 이제 지역 이게 2가지 구분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 임용시험 실시 현황 중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제 장표명 변경, 임용시험 실시 현황이 국공립 임용시험 실시 현황으로 변경됐고 이제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임용시험일 항목이 임용시험 연도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작년도에 중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항목이 없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의사상자 등 이 항목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국공립 임용시험 실시 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입력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표명이 임용시험 실시 현황에서 국공립 임용시험 실시 현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 항목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임용시험일이라는 항목이 임용시험 연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원 구분, 요 구분 항목에 이제 역량교사가 삭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가산점 관련된 항목이 작년까지는 유공자, 지역 없음 요 세 가지 항목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올해 이제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의사상자 등 그리고 지역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항목 변경들을 통해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국공립 임용시험 실시 현황은 작년 직접 입력 항목들이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국공립 임용시험 실시 현황 중등학교 입력 화면입니다. 여기도 이제 장표명이 임용시험 실시 현황에서 국공립 임용시험 실시 현황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항목이 임용시험 1이라는 이 항목이 임용시험 연도로 항목이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가산점별 이제 항목이 없었지만 올해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의사상자 등 이 항목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목 변경들을 통해서 작년도에 이제 직접 입력 항목들이 이제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또 시도교육청 또 항목들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연수 현황 장표에 그 연수 구분 중에 이제 국외 연수가 좀 삭제가 되었고요. 구분 항목 중에 국외 연수가 삭제가 되었고, 그리고 연수원 구분 항목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까지 조사했던 교육비 특별회계 예결산 현황이라는 이 장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 입력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연수 구분에서 이제 국외 연수가 이제 빠졌고요. 삭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연수원 구분이 이제 작년도 구분이었고요.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요 구분이 이제 새롭게 저희가 조사해야 되는 연수원 구분입니다. 이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 소관부서 검토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으니까요. 요 점 참고해서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지원청 조사 항목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학원 개왕 장표입니다. 사설학원 개왕 장표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정원이라는 조사 항목이 있었는데요. 이 정원이라는 조사 항목이 일시 수용 능력 인원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도 변경이 되었고, 그 나이스 원자료 경로도, 그러니까 작년엔 정원 자료를 원자료 취합을 해왔잖아요. 네, 올해부터는 일시 수용 능력이라는 요 항목을 원자료 취합해 오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는 강의 실수라는 항목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 항목이 교수 학습 공간 실수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강의 실수 항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스 학원 시설 정보의 시설 구분이 강의실로 구분되어 있는 수치 자료만 저희가 취합을 해왔지만 이제 지금 교사학습 공간 실수로 이렇게 항목명이 변경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스 학원 시설 정보에 강의실, 실습실, 실습장, 음악실, 무용실, 작업실, 이제 열람실로 구분되어 있는 수치 정보를 이제 가져오도록 취합해 오도록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입력 화면인데요. 그 교수학습 공간, 작년도에 강의 실수였는데 교수학습 공간 실수로 이렇게 항목이 변경되면서 이제 그 나이스 원자료 취합도 더 많은 뭐 강의실뿐만이 아니고 뭐 실습실, 실습장, 음악실, 무용실, 작업실, 열람실 뭐 이런 정보들도 수치 정보들도 이제 같이 취합해 오도록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까지는 정원으로 조사했던 요 항목 자리에 일시 수용 능력 인원으로 이렇게 항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목이 변경되면서 나이스 원자료도 이제 변경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직속기관 이제 조사 항목들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인데요.
이제 자료 활용도가 이제 높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제 학생회관 현황과 이제 공공도서관 현황 장표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도 직속기관에서 유념해서 조사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유초중등 교육기본 통계조사가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께서는 조사 문의 게시판이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